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갈수록 증가하는 나홀로 1인 가구 30% 600만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알맞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전략이 되죠. 이대로가 좋다. 코로나로 더 빨라진 나홀로 산다. 1인 가구 30% 돌파했고 20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나홀로 생활 계속 53%에서 57%로 코로나19로 개인화 가속화되고 1인 생활 방식 확고하게 정착되고 있다. 1인 가구 600만 시대 가장 큰 고민은 경제활동 지속 여부다. 나홀로 사는 600만 명, 주식 투자 늘고 아파트 살고 싶다. 여러 가지로 이제 혼자 살면서도 옛날에 단독 가구 살았다면 이제는 아파트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사는 600만 명 전체 가구 중에 30%가 넘는 수치가 나왔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인구 총주택 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614만 8천 가구로 2018년도보다 무려 30만 가까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비율도 전년 대비 0.9% 상승해서 30.2%로 집계됐고, 이들 중 절반가량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나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계속 혼자 살겠다는 것이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중도 크게 들어서 4명 중 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이제 5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적금을 깨고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증가 비율을 보면 15%에서 꾸준하게 20%, 23%, 27%, 30%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 변화를 양식을 의미하겠는데요. 1인 가구의 금융자산을 비교를 해보면 예적금이 이제 줄고 상당히 많이 줄었죠. 한 20% 가까이 줄고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투자를 상당히 높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책이 좀 필요할 텐데요. 코로나 이후 1인 가구 증가 중에서 집콕이 늘었고, 지난해는 퇴근 후 음주라든지 대중시설을 들렸던 비중이 72.7%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51%로 확 줄었습니다. 평일에 기가하기 전에 어딘가를 들렀던 평균 1.92에서 1.76% 줄었고, 집콕 여가는 1위는 바로 이제 TV라든지 모바일 영상 시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쇼핑과 독서가 2,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위가 TV라든지 모바일,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영상을 많이 본다. 게임 같은 것도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독서, 이런 식으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20, 30대에는 홈 트레이딩이 늘고 여성을 중심으로 식물 기르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 기르기도 좋은 취미가 되겠죠. 돈 씀씀이도 바뀌었는데 1인 가구 한 달 평균 소비액은 141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식비가 16.8%, 쇼핑비가 9.5%, 교통통신비가 6.6% 등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이 줄었다는 임급자가 33.9%로 지출이 증가가 28.1%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지출을 줄일 항목으로는 식비가 6만 7천 원으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여가 쇼핑이 6만 3천 원, 저축 투자 4만 5천 원 등이 순서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1인 가구는 전년 대비해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늘었고, 총 기준 중 약 30%를 대충 때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고요. 디지털화 시대에 온라인 구매가 크게 들면서 코로나 일전보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이제 훨씬 더 늘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라든지 적응하는 방식을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경영연구소는 2020년도 1인 가구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는데, 지난해 8월, 9월 국내 만 25세부터 59세 1인 가구 연소득 1,200만 원 이상 1인 가구 생활 3개월 이상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양적인 팽창이 눈에 띄고 있는데, 1인 가구는 617만 가구로 집계됐고, KB가 2017년 이런 가구를 연구한 이래 600만 명을 가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국민 100명 중 12명이 혼자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30% 이상이요. 전체 가구 중에 비중도 30.3%였는데 30%를 넘긴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이런 추세 면에서 1인 가구가 향후 5년간 매년 약 15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만 가구가 는다는 것이죠, 매년. 자, 주목할 점은 있는데요. 바로 혼자,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타의가 아니라 자발적이다. 과거에는 이제 사별이라든지 이혼 등 비자발적 이유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유롭게 편해서 혼자 사는 것을 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았는데 60.8%로 이번에는 조사한 39.9% 약 40%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이들이 전체 1인 가구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지속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향후 10년 이상 1인 생활을 계속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44.1%나 된다는 것이죠. 2년 전 조사 34.5%보다 무려 10% 정도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결혼 의향도 매우 낮아졌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23.4%로 지난해 17.7%보다 무려 6포인트가 결혼을 안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작년 4.2에서 올해 15.5%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11%가 훨씬 더 늦게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고 20대 남성은 8.2에서 15.1%로 30대 남성 6.3%에서 18.8%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성은 결혼하기 싫다 하는 이유를 주로 남성들은 주로 여성들의 경우는 결혼 싫다라는 것이고요. 결혼 자체가 싫다. 그리고 남성들은 경제적 이유. 돈이 없어서 남자들은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이고, 여자들은 결혼 자체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결혼을 언젠가 할 예정이라는 답은 42%에서 33%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약 10% 가까이가 이제 줄었지 않겠습니까? 저축보다 투자를 늘리는 경향도 강해져서 1인 가구 자산별 구성비는 입출금 현금이 약 25%, 예적금이 47%, 투자 자산이 27% 차지했고 지난해 60% 초과하던 예적금 자산의 일부가 현금과 투자 자산, 즉 주식 투자로 옮겨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등 현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은행 이자가 크게 낮아진 것이 원인이 꼽히고 있고 실제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1인 가구 10명 중 6명이 신규로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약 한 60%가 이제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들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이 공모주와 해외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배경에는 20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마다 4만 명 가까이 들었던 20대 1인 가구는 2018년도는 102만 가구로 100만 가구를 돌파하더니 지난해에는 평년의 2배인 98만 8천 명, 9만 8천 명인 9.6%가 증가해서 111만 8천 가구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111만 8천 가구, 엄청난 숫자죠. 연령대별로 1인 가구 분급폭도 20대가 가장 폭고 20, 30 한양대 교수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저렴한 1인 가구용 주거지가 늘어난 데다가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 한 세대로 묶여서 주택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독립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지는 경우도 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평균 62세에 은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62세 정도 은퇴한다는 것이죠. 여성은 남성보다 2.3년 빠른 은퇴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60세에서 62세까지 은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한다는데 이때 앞서 본 것처럼 5억 7천만 원 정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123만 원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반 수준인 74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노후 생활이 빈곤하겠죠. 주거 형태를 보면 1인 가구 중 40%는 월세살이를 하고 있고 전세는 32%, 자가 소유는 25%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독신 가구의 한 4분의 1만 자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가구 자가 비율은 60% 수준인데, 이하면 전월세 살이 중에 이제 비중이 독신 가구는 넓다는 것이죠. 이런 탓에 1인 가구 47%가 주택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유의미한 의미라고 봅니다. 희망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70%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인 가구에 적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도 크게 변화해서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느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1인 가구 27%만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2019년도는 31.3%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하면 원룸을 떠오르고 있지만 혼자 살아도 이제는 폼나게 살아가겠다는 나홀로족이 많아졌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는데, 이에 따라서 전용 40평방미터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 트렌드도 1인 가구에 맞게 변하고 있고, 우선 가정 간편식 소비가 늘었고, 식품의약 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도 1조 8,863억 원가량 했던 즉석 섭취 편의식품 생산량은 지난해 3조 5,163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유의미한 성장세가 되겠죠. 성장세가. 대표적인 것은 큰 과일인 수박도 소형이 트렌드고, 이마트에 따르면 저는 2015년도 전체 수박 매출에서 5kg 미만 작은 수박을 차지하는 비율이 4%에서 지난해 16%까지 늘었다는 것입니다. 소형화 이런 것도 이제 매우 의미가 있겠죠. 어떤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도. 스스로 1인 가구 독거 생활을 선택한 이유는 혼자 사는 게 편해서가 36.6%, 독립하고 싶어서가 7% 등으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된 그런 경우는 학교라든지 직장으로 인해서 23.1%, 혼자 사별로 인해서 6.5% 등을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1인 생활을 자발적 의지로 시작하고 장기간 지속하려는 의향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1인 생활 방식을 확고하게 정착하고 있다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수록 1인 생활 방식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 또 소비 트렌드, 소형 아파트 선호 등에 맞춰서 각 분야별로 경제 주체별로 대응 전략과 알맞은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